안녕하세요. 토목인허가연구소입니다. 토목인허가 설계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많이 하는데, 주택 설계 같은 경우는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같은 경우는 항상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가끔씩 보면 대단위로 토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라든지 15,000제곱미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규모 큰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허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이렇게 대규모로 토지 면적이 큰 것은 토목 인허가 설계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 설계와 별개로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것과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 이상이다 그러면은 토목 설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 외에 환경영향평가와 재해대책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건축 설계사 또는 건축사, 건축 설계팀 이런 건 거의 모르고요. 이제 토목 쪽에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 설계사무소와 협업하는 이제 환경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 토목 설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대규모 아닙니다. 소규모,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지역 지구별로 이 면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전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생산관리 지역은 7,500, 계획관리 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평가. 그리고 농림지역은 7,50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딱. 물론 이제 법이 바뀌면 면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못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이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재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영향평가는 5,000제곱미터 이상.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또 다릅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영향평가는 보통 환경설계사무소 한 군데에서 같이 합니다. 이 필요 인원이 이걸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평가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 설계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비쌉니다. 이건 보통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0만 원 아니고 1,000만 원 단위. 그리고 이 면적이 커질수록 토목 설계비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면적이 큰 것을 할 때는 조심하고 한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임야의 개간 설계가 있습니다. 보통 5,000제곱미터면 1,500평을 말하는데 1,500평이 넘어가면 환경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평가하고. 그러다 보면은 토목 설계비 올라가고 재환경 설계비 올라가고, 그럼 몇 천만 원대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비도 올라가지만 또 토목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환경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이제 보통 주택을 설계할 때는 토목 설계사무소와 건축 설계사무소가 협업을 하는데, 이런 임야 개간 같은 것은 대규모로 할 때는 환경 설계사무소와 토목 설계사무소가 협업을 합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최소한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는,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받을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허가권자가 지자체장입니다. 보통 대부분 다 지자체장입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는 허가권자가 산림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일의 순서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와 재평가를 먼저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취합을 해서 해당 지자체에 접수를 하고 그러면은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 소규모 환경 평가할 때 토목 설계 도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도면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걸려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이게 우스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많이 걸리니까 많이 들고 돈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사업 중에서 주택 단지 설계할 때 보통 보면 이 환경 설계를 할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분들이야 이제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그런 것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예 사업 계획 안에 설계비라든지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분들은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뭐 금액도 뭐 몇천만 원, 1억 이렇게 아예 계산을 잡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이 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환경 설계를 개인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개간 뭐 3만 해배 안쪽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3만 제곱미터 안쪽으로, 그때는 어차피 할 거면 크게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럴 때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오셔가지고 그 환경설계 팀을 소개받고 직접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소개를 받아서 뭐 토목설계사무소에 아예 일임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토목설계사무소에 총 비용이 얼마냐? 그럼 내가 그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토목설계는 토목설계대로, 환경설계, 재해설계는 따로따로 다 직접 만나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도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직접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야. 이게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토목설계사무소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를 환경설계나 재해설계를 토목설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따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사무소가 환경하고 재해는 따로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지고 싶어도 못 지으니까 건축주 또는 사업주께서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큰 대규모 단지라든지 규모의 토지 설계를 할 때는 토목설계, 그리고 토목설계, 환경설계, 재해설계, 또 이 외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짤구리한 것들이고,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짤구리한 것들이 있고, 거꾸로 요 크게 세 개인데, 개발행위,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이쪽 계열은 해당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재영향성 평가까지는 해당 지자체 안전에 관한 부서 또는 재난에 관한 부서, 안전재난에 관한 부서에서 재영향성 평가는 확인을 합니다. 근데 소규모 환경 영향성 평가는 환경청에서 합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그래야지. 이게 환경 평가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왜 그런지를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환경이나 재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